안녕하세요. 왕세호입니다. 오늘은 수학으로 창의성을 기르는 여러 가지 이제 교육적 시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무렇게나 하고 남들과 독특하게 해놓고선 끝 이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창조 행위를 하면 그것이 목적에 맞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참 좋았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도 창의성이에요. 그럼 수학에서의 창의성은 사실 문제 해결 능력인데 독특한 방식으로 남들이 해결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창의적인 문제, 그러니까 주입식이나 정해진 문제, 틀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유형화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고 다양한 방면에서 탐구를 하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아이들에게 어렵죠. 근데 그런 문제를 제시하면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창의성은 매일매일 데일리의 환경에서 그 수년 동안 쌓이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예를 들면 창의적인 문제 한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교사가 낼 수도 없고 부모님이 낼 수도 없고 그런 문제를 풀어 그런 순간 창의성이 조금 틀에 갇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학원에서 뭐 창의적인 문제를 계속 푼다 이런다고 창의성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창의성을 과도하게 어떻게 이끌어 주려고 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교육이 어려운 건 다 그런 측면입니다. 한 번에 어떤 주사를 놔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의 어떤 축적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그러면 무엇으로 단기간에 창의성을 길러줄까? 창의적인 교육을 어떻게 해줄까? 그런 거에 초점을 둘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지 그것에 주목해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환경을 꾸준하게 제공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 여지가 없습니다. 창의성을 어떻게 높여줄까 하는 너무 많은 다양한 관점이 있고 사실 합의된 어떤 의견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거의 합의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과도한 통제와 규칙을 준수하라고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이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너무 통제적인 어떤 환경, 규칙 준수에 대한 어떤 환경을 너무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런 환경에서는 창의성이 발현되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강의식 일방적인 교육 같은 것 아이들이 모둠으로 토론하고 발표하고 자유롭고 그런 분위기에서는 창의성이 조금 개진될 여지가 있는데 이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생각이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창의성이 길러질 수가 없고 오히려 창의성이 이제 말살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표준화된 어떤 테스트예요. 성적 중심의 교육 이런 것들도 창의성을 말살한다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성적 중심적으로 그냥 매여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양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목표에 맞게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표준화된 테스트는 창의성을 조금 말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목표 자체도 높은 점수를 맞춰야 되지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길러주는 거, 실수하지 마 이런 것들이 아주 안 좋습니다. 실수도 용인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시도 자체에 가치를 둬야 되는데 시도하면 당연히 새로운 시도는 당연히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수하지 마. 조금 틀리면 계산 실수가 있으면 그걸 자꾸 뭐라고 타박하고 지적하고 이러면 창의적인 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에 대해서 또는 차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도 아이를 제한해요. 창의성을.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을 장려해야 되고 질문을 장려해야 돼요. 아이들의 호기심은 무궁무진한데 초등교육 또 중등 6년 이렇게 거치면서는 전혀 질문이 사라지고요. 호기심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호기심은 악한 것으로 제거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어떤 설명을 들으면 엉뚱한 호기심을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일견 딱 들으면 이거 수업하고 그렇게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걸 제한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창의성이 점점 발전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해되는 거죠. 성장이. 제가 지금 6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모둠 활동과 발표와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이. 근데 아직도 부족해요.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도 아직도 부족하고 우리는 정해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것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창의적이고 남들과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높일까 이런 거를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말살하는 그런 환경을 제거해서 아이들이 십수년 동안의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기 생각이 존중되고 그런 환경들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창의성을 말살하는 것들을 하나씩 뽑아내면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가 생길 수 있죠. 인위적인 방식으로 창의성을 길러주기는 어렵고 오히려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은 창의성을 막는 어떤 환경을 하나씩 부모와 선생님들이 제거해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